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로널드 맥도널드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맥도널드의 마케팅 트렌드 변화 중에서 광고와 예술이 만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맥도널드의 명화 패러디 광고인데요. 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맥도널드는 어떻게 유쾌하고 친근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장들의 명화를 자신들의 광고로 완벽하게 재탄생시켰는지, 그 기발한 아이디어 뒤에 숨은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근대 회화의 아버지, 에두아르 마네의 걸작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입니다. 원작에는 바텐더 여성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고 다양한 술병과 오렌지 등이 놓여있죠. 마네는 이 바텐더 여성을 통해 현대 도시 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그려냈습니다. 그림 속 여성의 우울한 표정과 거울에 비친 복잡한 반영은 산업화 시대의 인간 소외를 상징하죠. 그런데 맥도널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바텐더 뒤편의 진열장을 햄버거와 감자튀김, 또 음료수로 가득 채워 넣었는데요. 마치 맥도널드 매장의 카운터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원작의 어둡고 복잡한 거울 반사 대신 따뜻한 맥도널드 매장의 활기찬 모습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맥도널드 직원이 된 바텐더의 묘한 표정은 그대로 유지해 신선한 충격과 함께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듯 광고 카피는 단순합니다. 고전은 영원하다. 그리고 맥도널드 로고 하나. 원작이 가진 인간 소외의 상징성을 그대로 살린 채 맥도널드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 더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외롭게 하지 않아요. 맥도날드에서는 모든 순간이 즐겁고 따뜻합니다. 이건 단순한 패러디가 아니라 브랜드 철학의 완전한 재정입니다. 19세기의 도시적 소외감을 21세기의 공동체적 따뜻함으로 뒤바꾼 거예요. 게다가 흥미로운 건 이 광고가 프랑스에서 특히 큰 사랑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프랑스인들은 자국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크니까 마네의 작품을 이렇게 재치 있게 재해석한 걸 보고 오, 맥도날드 제법인데? 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상주의의 거장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해변의 인물입니다. 르누아르는 인상파 중에서도 특히 삶의 기쁨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그는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색채로 인물들의 행복한 순간을 즐겨 그렸죠. 해변의 인물 역시 여인이 해변가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 속 여유로운 휴양지의 모습과 햇살 가득한 평온함은 부르주아 계층의 이상적인 여가를 보여줍니다. 맥도널드는 이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여유로운 순간을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일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림 속 여인 대신 해피밀을 들고 있는 아이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말이죠. 해변가의 고급 리조트 대신 동네 맥도널드, 값비싼 샴페인 대신 코카콜라로 바꾸면서 맥도날드 제품이 어떤 장소, 또 어떤 순간에도 잘 어울리는 일상 속의 즐거움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이는 맥도날드의 핵심 브랜드 가치인 접근성, 그리고 평등을 예술을 통해 표현한 거죠.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비싸지 않아요. 맥도날드에서 단돈 2,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이 광고는 여름 시즌에 맞춰 공개되면서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르누아르의 밝고 따뜻한 색감과 맥도날드의 캐주얼한 이미지가 완벽히 조화를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마네로 돌아와서 이번엔 온실에서를 보죠. 1879년 작품인 온실에서는 빅토리아 시대 상류층의 로맨스를 다룹니다. 온실이라는 사적이고 고급스러운 공간에서의 은밀한 만남. 이는 당시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였죠. 그림 속 두 남녀의 미묘한 거리감, 시선의 어긋남. 이는 19세기 유럽의 숨겨진 감정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맥도널드는 이 고급스럽고 배타적인 로맨스의 공간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들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꿨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침묵 대신 그림 속 인물들 앞에 맥도널드 메뉴를 슬쩍 배치함으로써 말이죠. 원작의 고요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맥도널드가 일상 속 작은 낭만을 더해준다는 메시지를 더한 겁니다. 온실이라는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공간에서 맥도널드 런치 데이트를 즐기는 듯한 모습은 묘한 언밸런스에서 오는 재미를 주죠. 마치 과거의 인물들도 현대의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상상력을 자극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맥도널드의 매력을 어필하는 듯 합니다. 이 광고는 특히 코로나 시기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집에서도 맥도날드 음식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만해의 낭만적인 분위기와 맥도날드의 실용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미국 회화의 상징,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입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매의 농부, 그리고 그의 아내가 삼지창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이 그림은 대공황 시대 미국 중서부 농민들의 근면하고 경건한 정신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딱딱하고 진부한 표정의 농부 부부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강인한 정신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 경직된 부부를 맥도날드 유니폼을 입은 친근한 직원들로 바꿨습니다. 갈퀴 대신 맥도날드 제품을, 어두운 농가 대신 밝은 매장을 배경으로 삼았죠. 이 광고는 미국 시장을 겨냥해 제작됐는데 맥도날드는 미국의 일상 그 자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우리가 바로 새로운 미국의 모습입니다. 전통을 지키되 더 밝고 접근하기 쉽게요. 아메리칸 고딕이 미국의 전통과 근면함을 상징한다면 맥도날드는 그 전통 속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맥도날드의 명화 패러디 광고가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인지적 친숙함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에 더 호감을 갖기 마련인데요. 명화를 패러디해 맥도날드는 즉시 친숙함을 얻을 수 있었죠. 아, 저 그림 어디서 봤는데? 라는 반응 자체가 광고 성공의 첫걸음이거든요. 다음으로 이런 패러디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화제가 됩니다. SNS에서 공유되고 또 친구들과 이야기하게 되죠. 바이럴 마케팅의 완벽한 사례인 겁니다. 또한 맥도날드는 브랜드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패스트푸드라는 저급한 이미지를 예술과 연결시켜 문화적 지위를 높인 거죠. 맥도날드가 단순한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술은 어려운 것일까요? 맥도날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네, 르누아르, 그랜트 우드 모두 진지한 메시지를 담았던 예술가들이지만 그들의 작품을 이렇게 현대적인 유머로 풀어내는 것도 예술의 또 다른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화를 모독한 게 아니라 명화를 통해 오늘을 이야기한 것. 맥도날드는 감자튀김으로 인문학을 건드렸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원작들도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만해의 우울한 바텐더는 맥도날드 덕분에 현대적 해석을 얻었고 르누아르의 부르주아적 여가는 대중적 행복으로 재탄생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위트 속에서 익숙한 예술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맥도날드는 명화 패러디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예술과 마케팅의 성공적인 융합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예술과 상업이 서로 적대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죠. 다음에 전시관에서 예술 작품들을 관람할 때 혹시라도 감자튀김이 떠오른다면 그건 분명 맥도날드의 광고가 남긴 작은 예술적 승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